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오늘은 조금 급하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분들께서 이 둔촌주공 아파트, 즉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아파트의 분양장에 관해서 영상 요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이 세간의 관심사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이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워낙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12,000세대급이라고 하면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라고들 표현을 하죠. 그만큼 큰 규모의 사업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조합원들과 시공사와의 갈등을 통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채권 시장에 불안이 시작됐죠. 그래서 PF 사업의 만기가 다가오지만 그 대환 대출을 해줄 그 기관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 정부에서 보증을 통해서 이 사업장을 총력을 기울여서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분양장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물량의 일반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입지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낮고 또 미달되는 평수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서 예비 당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당첨이 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당첨자분들도 약간은 어안이벙벙하면서 내가 이것을 당첨은 됐는데 계약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문점을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적인 분석, 주변 입지와 더불어서 가격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아파트 단지의 평형대별로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단지에 대한 개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매스컴과 또 유튜버 분들께서 다뤄주셨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송파 강동권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옆에 올림픽공원과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에 맞닿아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역으로는 9호선과 5호선을 통해서 강남권과 또 시청 여의도권역에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고요. 가장 좋은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주변의 거주 환경이 자녀를 키우기에도 좋고 또 이제 자연 환경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교통 역시 대로가 굉장히 넓게 뚫려 있다는 점에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동구청역이라던가 천호 같은 주요 상권 지역들과도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거주지로서는 누구나 다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지가 좋고 거주하기에 편리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분양장에서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침체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디라고 할 거 없이 서울 수도권 지방 모든 지역에 현재 거래가 없는 상태이고, 또 대규모 단지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근처에 입지에 있는 여기가 이제 가락시형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인데, 최근 가장 높게 거래됐었던 23억 4억과 비교하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무려 30%에 육박할 정도로 큰 폭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지금 당장의 가격을 보고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인 2년, 3년이 지난 후에 가격을 예측을 해서 현재의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면 2, 3년이 지나도 분양가 대비해서 큰 폭의 수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이 채권 시장과 또 금융 시장의 불안정이 굉장히 심하죠. 둔촌주공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도 어떻게든 중도금 집단 대출을 끌어와서 60%에 달하는 중도금을 실제 수분양자들에게 매칭을 시켜주는데, 그 금리가 예상되는 바로는 7%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이라는 가까운 기간 동안에 7%씩 2년을 내게 되면 분양가 대비 60%인 예를 들어서 전용 5구제곱미터다. 그러면 60%면 한 6억대 정도가 되겠죠. 60%의 14%,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7천에서 8천만 원에 가까운 수준의 추가적인 금융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현재의 분양가 수준이 주변 가격 대비해서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이유로 한번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부분 중에 가격적인 추세 변화를 제가 차트로 구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강동구, 송파구 전체 아파트의 전용 평당가 추이를 보면 가장 가격적으로 상승을 많이 했었던 2021년도 9월달, 그때는 전용 평당 가격이 평당 6천만 원을 넘어서서 형성이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추이가 굉장히 큰 폭으로 꺾이고 또 거래량이 아주 크게 감소를 하면서 평당 5천만 원대를 위협받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점은 여기 구성해 있는 평당 가격은 공급 평당가가 아니라 전용 평당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당가 얘기를 할 때는 전체 평형 대비해서, 즉 공급 평당가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는 하는데, 그보다 그 전용률이 적은 이 전용 평당가로 구하게 되면 이제 공급으로 따졌을 때는 평당 5천이 아니라 한 4천만 원대가 위협받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구별로 놓고 보더라도 그 추이 변화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일단 송파구 같은 경우는 전용 7천대를 넘어서 2021년도에 거래가 됐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용 6천만 원 한 중반, 초중반 수준까지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강동구 역시 이 추이 변화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동구도 전용 5천만 원 이상까지 평당가가 형성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4천만 원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와버렸고요. 또 단지별로 비교 단지 몇 군데를 한번 찝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었던 비교 단지인 헬리오시티의 현재 가격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형대로 따지면 33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용 84제곱미터의 가장 최고가를 거래가 됐었던 것은 거의 24억에 육박할 정도, 23억 7천만 원 정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 거래되는 금액대는 16억 후반대에서 17억대 정도. 그래서 거의 30%가량 가격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둔촌주공 사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계속되는 부양 그리고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는 아주 저가의 매물들은 거래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고, 또 아주 저가의 그 호가가 나와 있었던 매물들이 조금씩은 들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라는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현재 거래된 최저 가격인 16억 17억대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고가 단지인 잠실, 한강변 2단지, 리센츠 아파트 추이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 추이 변화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해당 아파트의 최고가를 찍었던 금액대는 26억대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는 거의 20억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거의 20% 이상은 가격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잠실에 있는 굉장히 큰 대단지 규모 아파트인 파크리오 아파트도 같이 보시자면요. 해당 아파트 33평짜리 전용 8485제곱미터짜리 아파트 역시도 최고가를 찍었었던 20억 중반과 대비해서는 최근에는 16억 17억대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트리지움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최고가 찍었던 시기에는 한 23억대까지 거래가 됐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 18억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송파, 강동 모든 지역에서 가격 하락이 적게는 20%대, 많게는 30%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많은 수분양자들이 앞으로 더 가격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불안정한 생각을 지니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봤었던 다른 비교 단지들의 가격에 비해서 올림픽파크 프로연의 분양가,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합했을 때 아파트를 받기 위한 총 매수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비교 대상으로 용이한 전용 5구 20평형대와 전용 84 30평형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분양가 같은 경우는 전용 5구제곱미터 20평대의 평균적인 분양가가 10억대 초반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약금인 2억가량을 현금으로 일시에 완납을 해야 되고요. 또 6회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을 전체를 다 받게 됐을 때 그 해차마다의 이자를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예상되는 입주 예정일인 2025년도 1월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4,400만 원 정도의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거의 요새는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이 발코니 확장 부분, 확장 가격인 1,170만 원 정도, 이 가격을 전부 더하게 되면 전용 59제곱미터를 받게 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의 합계가 10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여기다가 취등록세 같은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한 11억대에서 많게는 한 11억 후반대 정도까지 우리가 비용을 다 내야 전용 59제곱미터짜리를 2025년 정도에 다달해서 받게 될 수가 있겠죠. 전용 84제곱미터도 같이 보시자면 전용 84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만 봤을 때는 1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아주 저층과 저렴한 금액대부터 가장 비싼 그런 평형대까지 전부 다 평균을 내게 되면 한 12억 후반대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의 초기 20% 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6차에 달하는 중도금 대출을 전부 받았을 때는 전체 입주할 때까지의 이자 합계는 5,5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전용 84제곱미터를 앞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후에 받게 될 그 비용을 총 13억대에서 취등록세 합하면 14억대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전반적인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에 대한 분석과 주변 아파트 가격 대비한 분양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따져봤는데요. 결론은 제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당첨되신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시더라도 안 하시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계속 제가 보여드렸었던 비교 대상 아파트들의 추이가 아직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나지도 않았고, 만약에 뭔가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다시 인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동결하는 상당히 꽤나 오래 긴 기간 동안의 이 동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의 금리가 그냥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의 금리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그리고 4배까지도 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2, 3년가량의 긴 기간을 이자를 납부하면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분양장의 특성상 이 부분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비교해드렸던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또 헬리오시티 같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둔촌주공보다는 입지적으로 조금 더 중심부에 가까운 위치에 입지를 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나 리센츠 같은 아파트들은 연식은 어느 정도 조금 됐어도 한강변에 바로 위치를 해 있고 또 2호선과 바로 연결이 되어서 강남권에 거의 근접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잠실권역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노후도라던가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약 한 15%에서 20% 정도의 감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비슷한 상황인 재건축 완료 단지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하더라도 헬리오시티 역시 오히려 강남권에 더 근접해 있는 입지입니다. 물론 이제 역의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8호선에 입지해 있는 헬리오시티와 9호선, 5호선에 입지해 있는 둔촌주공을 똑같은 역세권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물리적인 거리가 바로 강남, 탄천만 건너면 강남구에 속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해도 조금은 비교적 가격적으로 좀 낮게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지금 헬리오시티가 약 17억 정도를 부르고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앞으로 1, 2년, 2, 3년 동안에 조금 더 연착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뭐 한 15억, 16억 정도, 한 10% 정도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런 정도 금액대와 현재의 내가 똑같은 84제곱미터를 받기 위한 분양가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아주 비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분양 하나 받아서 로또가 터지는 정도의 수준이 가격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추가 예비 모집, 예비 당첨자로 당첨이 되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거주를 내가 하면서 단기 2, 3년 동안의 로또 같은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괜찮은 입지 대단지의 신축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정도로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중도금 대출 같은, 거기다가 중도금 이자 갚는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마지막 잔금 시에 개인 대출로 전환을 해서 본인만의 주택담보대출로 이것을 끌고 갈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면 2, 3년 뒤에 이 이자 비용을 조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이 이자 비용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DSR에 근거한 원금 분할 상황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에 못해도 4,5천 정도의 부담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의 여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고, 단기 차익을 볼 수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영끌하는 식으로 이것을 분양받아서 나중에 전매를 하고서 차익 보고 팔겠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급하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